독수리 공방 방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 카세트 데크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카세트 데크는 이미 완전히 거의 사장된 재생 수단이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된 제품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 고무 벨트류로 작동이 되는 그런 장치라서 지금 한 10년 넘어가면 고무 벨트류들이 삭거나 끊어져서 작동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고, 또 고무 벨트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내부 메커니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작동 안 되는 그런 상태도 좀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독수리 공방이 결국 독학으로 수리를 취미 삼아 하는, 제가 고맙고 한 몇 년 동안 해본 경험을 쌓아서 지금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 수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또 되면 다행이고 그런 취지로 일단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데크를 지금 외산, 인켈, 국내 브랜드까지 해서 지금 한 20 몇 대 정도 고쳐본 것 같아요. 근데 20 몇 대 중에 실제로 고치지 못하고 버렸던 게 한 5대, 6대, 7대, 좀 10대, 한 반 정도는 아니고 한 80% 이상은 고쳤던 것 같고, 나머지들은 하다가 실패해서 버리거나 아주 싸게 팔거나 부품용으로 이렇게 처분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한번 일단 카세트 데크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분해해서 메커니즘을 뜯어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벨트를 어떻게 교체하고, 그 다음 메커니즘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커니즘을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일단 인켈이나 마란츠, 일부 외산 제품에서도 중저가형에서 많이 쓰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똑같은 제품 2개를 제가 떼서 일단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 메커니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인데 더블데크용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오토 리버스가 가능한 그런 데크입니다. 먼저 명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카세트 데크를 테이프를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으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쪽 테이프가 흘러나와서 이쪽 릴로 감기게 되죠. 요것들을 다 일단 릴이라고 하고요. 릴이라 하고, 요쪽 릴을 서플라이 릴, 그래서 테이프를 공급해 주는 곳, 그 다음에 여기를 테이크업 릴을 감아서, 헤드를 지난 테이프를 감아서 감아주는 이쪽 릴을 테이크업 릴이라고 합니다. 서플라이 릴, 테이크업 릴은 아마 영화 영사기, 필름 영사기 때 사용됐던 명칭으로 알고 있고요. 테이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2개 있는, 원래 이제 그 오토 리버스가 아니면 요쪽은 없어요. 요쪽은 없는 제품이 많고, 요 캡스턴이라고 하고, 이쪽은 반대로 들어가니까 이쪽도 캡스턴이 지금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방향 재생일 때는 서플라이 릴, 테이크업 릴 이렇게 되고, 역방향 재생할 때는 거꾸로 요쪽 릴이 서플라이 릴, 테이크업 릴이 되겠죠. 그래서 요쪽 캡스턴을 그 테이크업 캡스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를 서플라이 쪽 캡스턴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요 명칭은 아는 분 많죠. 이건 핀치 롤러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테이프가 들어가서 이제 재생을 하게 될 때 쭉 감아서 이렇게 돌잖아요. 감을 때 얘가 테이프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요 바퀴,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업 릴이죠. 얘가 돌면서 테이프를 감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요 캡스턴 요 철심 같은 캡스턴이 돌면서 핀치 롤러가 이렇게 딱 갖다 붙게 되잖아요. 이렇게 붙으면서 캡스턴의 주행으로 테이프를 빨아들이고, 저 릴은 그냥 단지 감아주는 역할 정말 하지, 실제로 주행할 때 테이프를 재생하는 힘은 이 캡스턴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방향 재생일 때
헤드가 카세트로 올라가게 되면 핀치롤러가 이쪽 테이크업 캡스톤 쪽으로 가게 되고, 반대로 역방향으로 오토 리버스 될 때는 이쪽 캡스톤이 이쪽 그 핀치롤러가 올라가면서 거꾸로 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캡스톤 상태, 여기 보면 이 핀치롤러나 캡스톤이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캡스톤하고 핀치롤러를 세척하는, 오래된 데크에서는 세척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겠죠? 이거는 재생 헤드, 재생이나 녹음에 관련된, 그러니까 녹음 플레이 레코딩 헤드. 그 다음에 이쪽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거 헤드. 그래서 레코딩 할 때 이전에 녹음되었던 그 자성을 소거하고 다시 녹음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리버스가 되게 되면 요 헤드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테이프를 소거 헤드, 재생 헤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명칭이고요. 다시 테이크업 릴, 서플라이 릴, 캡스톤, 핀치롤러,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에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된 케이블 하나, 두꺼운 케이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헤드에서 나오는 이런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에서는 전체적인 이 모터의 제어, 그 다음에 여기 모터의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메커니즘의 제어, 모터를 포함한 메커니즘의 제어에 필요한 신호가 들어오는 곳이고, 이쪽은 헤드를 통해서 녹음될 음성 신호가 들어온다거나, 그 다음에 재생된 신호가 출력되는. 그래서 이 재생 헤드가 녹음 헤드가 있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케이블이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녹음 기능이 없는 재생만 되는 메커니즘에서는 이 케이블이 1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뒤를 보시면 모터가 12V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메커니즘을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보통 메커니즘 뒷면에 요 나사 3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깊이 박혀 있는 그 나사가 길게 되어 있는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렇게 4개의 나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헤드에서 나오는 신호, 요 작은 PCB, 요 기판에 작은 나사도 풀어줘야 됩니다. 요 나사까지 이렇게 풀고 나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벗겨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고무벨트, 모터에 들어가는 고무벨트가 1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거를 아이들러라고 부릅니다. 보통 아이들러는 보통 그 고무벨트 쪽에 고무벨트 텐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폴리가 이렇게 텐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요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아이들러라고 하는데, 이 카세트 데크 메커니즘에서는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빨감기, 대감기, 플레이, 하여튼 그 모드 변경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축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쪽, 이게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테이크업 릴이죠. 테이크업 릴에 대부분 그 구동하는 벨트가 직접 다 걸리게 되고, 테이크업 릴에 있는 이 플라이 휠, 테이크업 릴 휠 축에 아이들러와 연결된 벨트가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보면 지금 이쪽 플라이 휠에 이 아이들러와 연결되는 요 파진 홈을 통해서 아이들러와 연결된 벨트, 사각 벨트가 하나 연결되고, 이쪽 넓은 면으로 요 4mm짜리 벨트가 모터에 직접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쪽 서플라이 휠에는 아무것도 보통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휠이 구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업 릴에 벨트가 감기고 서플라이 휠을 살짝 걸쳐서 모터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죠. 모터가 지금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쳐 있어서 요 모터가 이 테이크업 릴을 돌리면 반대로 거꾸로 요 아이들로 휠도 서플라이 휠도 요 벨트의 방향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테이크업 릴이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요 구성은 대부분의 그 카세트 메커니즘이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두 개의 회전 방향 서로 반대다.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분해했을 때 그 테이크업 릴이 아마 이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얘는 모터가 뭐 오토 리버스를 한다, 정방향 재생한다, 역방향 재생한다고 해서 이 릴 그 캡스턴 요 플라이 휠들이 이 방향 갔다 이 방향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모터는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요 뒤에 있는 요것들 보통 뭐 캠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뭐 용어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모드 스위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어가 일부 막 달려있는 이 복잡한 이 구조에 의해서 모터는 한 방향 돌지만 전체 이 테이크업 릴을 뭐 이 방향 재생, 저 방향 재생 왔다 갔다 변화를 주는 그런 변경을 주는 작동을 이 축을 이 모드 스위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하고 여기서 대부분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쓰여지는 그 메커니즘이긴 한데, 그 구성을 잘 보시면 자, 요즘 또 설명할 게 있네요. 요게 그 솔레노이드 전자서이즈 일종의, 제가 여기다가 한번 DC 전압을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 10V 정도 되는데요. 10V 되는 DC 전압을 마이너스 걸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케이블 통해서 그 솔레노이드 쪽으로 컨트롤러가 이렇게 전압 신호를 주게 되면 요 솔레노이드가 움직이면서 지금 요 축을 움직이게 되죠. 요 축을 움직이게 되면 지금 요 모드 스위치 요 회전축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아까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요 모드 스위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기본적인 재생 방향이고요. 잘 보시면, 자, 여기 걸려 있죠. 요 턱에 의해서 걸려 있는데, 요게 솔레노이드 신호 한번 탁 주면 걸려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돌죠. 계속 돌면서 지금 헤드를, 뒤에는 안 보이는데 헤드를 밀어 올리게 되고, 다음 스톱 위치에서 딱 걸리게 되고, 또 한번 신호가 탁 오면 걸리고,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서 다시 정위치. 지금 이렇게 요 메커니즘에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위아래로 턱이 붙어 있는 요 위치가 지금 노멀 상태가 되고요. 노멀 상태이고, 여기를 아이들러 축 빼보시면 아이들러 벨트가 걸어간 홈하고 밑에 기어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기어가 요 테이크업 릴이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러는 계속 일단 회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러에 연결된 요 축이 지금 이렇게 돌기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돌기가 요 홈에 맞춰서, 그래서 이 모양을 맞춰서 이 홈을 따라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모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잘 보시면 기어가 달려 있죠. 이게 이 테이크업
휠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얘를 시계 방향,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쪽도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게 했죠. 그러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도는 요 아이들러가 이렇게 붙으면 이쪽으로, 이 모드 스위치에서 이쪽으로 붙으면 이쪽, 그러니까 그 테이크업 릴을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고, 반대로 붙으면 이쪽 서플라이 휠, 테이크업 릴을 회전시키게 하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모터를 강제로 구동시키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메커니즘에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뒤에 있는 돌기들이 있잖아요. 잘 작동 안 되는 거 보면 돌기가 하나가 손상됐다거나 두 개 다 손상됐다거나, 요 돌기가 부러져 있으면 지금 요 위치에 따라서 잘 안 정확한 위치를 못 잡기 때문에 벨트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요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하는 원인 보면 되게 요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모드 스위치, 이 원판, 이 모드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요 뭐 Y자로 된, 요 팔자로 된 요거하고 공합이, 그러니까 이 짝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저도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요걸 조합을 다른 제품하고 좀 바꿔본다거나 했을 때 되는 케이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자, 조립을 다시 해보면 이쪽 서플라이 캡스턴 릴이 되겠죠. 집어넣고 아이들러 벨트를 걸어주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 다음에 요쪽 실제로 주행 벨트를 요 휠에 걸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벨트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 보시면 모터 여기다 직접 걸기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대부분 요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셋으로 여기다 먼저 딱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덮개를 덮고 위치가 맞았죠? 그러면 일단 스크류를 모두 체결하고 수십 대를, 수십 대 아니죠, 십수대를 한번 분해해 보면서 깨쳤다는. 자, 그러면 여기 조립됐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걸렸던 벨트를 핀셋이나 후크로 잘 벨트를 빼서 모터의 폴리축에 딱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돌게 되죠.